대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목전 마지막 전통시장 5일장에는 제수용품과 음식 장만에 나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설을 앞두고 포항 울릉간 여객선 운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 10월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회 최고의 흥행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달구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회로 여러 장르의 세계 전시회를 동시에 열어 관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막다가 일요일에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꽤나 굵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많이 올라있지만 비로 인해 출근길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기온이 낮은 북동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날씨 어떨지 궁금하시죠? 내일 낮에 비가 대부분 그치고 나면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연휴 첫날인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역과 산간 지역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또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설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통시장과 마트 등지로는 제수용품과 식구들에게 줄 음식 장만에 나선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겨운 5일장 풍경 담았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5일장이 선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곳은 매달 5일과 10일, 그러니까 5, 10, 15, 20 이런 식으로 장이 서는 동구 불로시장입니다. 이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음식을 장만하려는 손님들이 하루 종일 찾고 있습니다. 설 대목을 맞아 일손이 더욱 바빠진 생선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대목인데 오늘 장사 좀 어떠세요? 요새 경기가 나쁘고 그저 그런데요.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요새. 오늘 하루 장사는 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죠.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해주시면 또 산맛도 있고 재래시장에 오시면 좀 웃고 대화도 많이 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는 게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50여 곳에서 26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35%, 마트보다 17%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육류와 수산물, 채소류가 전통시장에서 많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에 온 손님들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한 3년 됐는데요. 자주 와요. 싸고 해가지고 요 근방에는 또 이 시장이 동네에서는 제일 낫더라고요. 보니까 마트보다는 한 20%는 싸고 좋아요. 여기 불로시장뿐만 아니라 이 반야월시장과 화원시장 등등 대구에는 시골장 같은 정겨운 5일장이 참 많습니다. 이 경북으로 가면 더 많은 5일장을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하고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까지 함께 느껴보시는 것 어떨까요?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설 연휴 도심공원의 민속놀이마당이 마련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경상가명공원, 228 기념중앙공원 등 3개 공원에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운영합니다. 윷놀이와 투호, 제기차기, 팽이, 굴랑쇠 등을 갖춰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커피와 차 등 따뜻한 음료도 제공합니다. 지난해 말 경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사분기 경북 지역 순유출 인구는 3,500여 명이었고 15살 이상 19살 이하 인구가 460명으로 가장 많이 떠났습니다.
대구 지역 인구는 순유입 272명으로 전입해온 사람이 더 많았는데 25살 이상 29살 이하 청년들은 많이 떠났지만 40대 중장년층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10월에 문경에서 세계 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이 참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 군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번 대회 최고의 흥행 카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국내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지난 12일자 보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할 북한군 선수단의 합숙훈련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여성군인 위주로 100명 규모의 응원단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간 정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북한군의 참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 95년 첫 대회부터 꾸준히 참가해 뛰어난 성적을 거둬왔고 대회 기간 노동당 창건일이 끼어 있어 체육 강국을 강조해온 김정은으로서는 정치적 활용 가치도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 200명 규모의 1차 참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차 통보 때 제시된 선수단 규모가 실제 그대로 참가할 경우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북한 인민군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북한의 참가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군인체육대회에 상당한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당장 국방부 주관에서 통일부가 가세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집니다. 개최도시 문경은 남북군인 간 대결의 장이 펼쳐지고 미녀 응원단이 찾을 예정이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선수, 특히 군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최종 참가 여부는 8월에 결정됩니다. 3월 15일 2차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8월 1일 신청서가 접수되면은 거기에서는 최종 선수단 규모와 또 입국 절차 등과 이번 대회 최대 흥행 카드가 될 북한의 참가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는 3월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새로 입학하는 유아가 있을 경우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달 안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한 달에 22만 원까지, 방과후 과정 이용자는 최대 7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가정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과 배수 개선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생산 기반 정비 확충에 2,443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30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1,100여억 원,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에 829억 원, 소규모 용수 개발에 97억 원, 지표수 보강 개발에 110억 원 등입니다. 이 밖에도 배수 개선 사업에 176억 원, 기계화 경장로 82억 원, 수질 개선 7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설을 앞두고 포항 울릉간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 여객선 선플라워의 안전점검 기간이 늘어나면서 운항 재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찬 기자입니다. 이번 설은 연휴가 5일이나 돼 그 어느 때보다도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안전점검과 정기검사를 마치고 14일부터 운항하려던 포항 울릉간 정기여객선 선플라워호의 운항이 17일로 미뤄진 것입니다. 선박 안전점검과 정기검사 기간이 당초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울릉 항로에는 또 다른 정기 여객선인 우리누리 1호만이 운항 중입니다. 선플라워호는 920명 정원에 2,394톤급이지만 우리누리 1호는 449명 정원에 534톤급입니다.
이 때문에 승객은 물론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설이 이제 시일락한 게네 모아서 울릉도에서는 생산물이 작기 때문에 설을 못 쉽니다. 더구나 승객들에게 운항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15일날 운행을 한다더라고요. 예. 15일에도 운행을 안 해놓은 겁니다. 3박 4승의 이후로 이래가지고 또 하루 또 딜레이 된 거예요. 이래저래 설을 앞둔 울릉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 지하철 노조가 모레 대구 지하철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를 엽니다. 지하철 노조는 오늘과 내일을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월배 촬영기지에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내일은 희생조합원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노조는 오는 4월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하철 안전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 안전이 최우선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올해 소방공무원 245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분야는 공개 경쟁 채용으로 가장 많은 167명을 선발하고 구조 분야는 경력 채용으로 13명을 선발합니다. 대형 특수사고 대비를 위해 소방 헬기 조종사와 화학 분야에 각각 1명씩, 소방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변호사 1명을 뽑습니다. 원서는 다음 달 17일부터 접수하고 필기와 체력, 신체 검사,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대구미술관이 올해 첫 전시회로 3개 전시회를 동시에 열었습니다. 대구 관객들이 다양한 장르를 두루 감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주목받고 있는 이수경 작가는 도자기 파편을 이어붙인 작품을 비롯한 그림과 조각, 설치 등 2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가 직접 최면술사의 최면을 통해 전생을 경험한 내용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까가 항상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 무의식에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많이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독일 작가 오트마 회월은 토끼 조각 7,000개를 독일에서 선보여 주목받았는데 이번에는 높이 1.6m짜리 토끼 조각 12점을 대구 미술관 야외 공원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Also meine Arbeit, die ich hier in Dego gemacht habe, die hier steht, ist für die Menschen gemacht. Und zwar, dass sie auch im Umfeld des Museums eben ein Erlebnis haben. Also es ist eine Kommunikationsform. 지난 1993년부터 국내 공립미술관에 수천억 원대의 미술작품을 기증한 제1교포 사업가 하종웅 씨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사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주제로 국내외 작가 40명의 작품 25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미술관에도 소장품 46점을 기증하기로 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던 것을 이 작품 잘 수집을 했다, 코렉션을 했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이 자기가 존재감이 생기잖아요. 대구 미술관이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전시회로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와 함께 국외 반출 문화재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는 국외 반출 문화재를 해당 국가 등으로부터 기증이나 임대받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지 매입을 통한 환수에 대비해서 최근 6억 3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현재 일본의 6만 6천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의 4만 2천여 점, 독일 10,000여 점 등 모두 20개 나라의 15만 6천여 점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사회 귀감이 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를 시상하기로 하고 첫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다음 달 13일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대상은 장애 극복 부문과 장애 봉사 부문에 각 1명씩을 선발하는데 장애 극복 부문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해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장애 봉사 부문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가 대상입니다.
제1회 대구시 장애인대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1일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때 함께 열립니다. 영남이공대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2억 8,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문대생의 글로벌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서 영어권 17명, 유럽권 13명 등 모두 40명이 선정됐습니다. 영남이공대는 올해 49명의 해외 취업이 확정되는 등 해마다 해외 취업이 늘고 있다며 6단계 영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꽤나 굵어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많이 올라있긴 하지만 비로 인해 출근길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앞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기온이 낮은 북동산간 지역에는 최고 5cm의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고요. 북부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미세먼지는 모두 씻겨 내려간 상태인데요. 대기질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많이 올라 대구는 6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상주와 김천의 현재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 머물겠고요. 북부 산간 지역에는 밤부터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주와 안동의 낮 최고 기온 5도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한낮 기온 역시 5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에 비가 그치고 나면 설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